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광명시가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공사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대구시가 5대 미래산업 메타버스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2023 포항시민의 날 기념식 및 제14회 포항시민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여수시 해양 레저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이 재개됐습니다. 제주도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제1차 관광정책 스터디그룹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광주 5개 자치구는 해마다 수천만 원을 들여 CCTV를 설치해왔는데요. 담당 인력은 1명에 불과해 사실상 단속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폐가전과 버려진 가방이 나뒹구는 광주광역시의 한 주택가.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또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스티로폼과 다 쓴 페인트통, 차량 범퍼까지 널브러져 있습니다. 차츰 이제 가짜인가 어쩐가 안 버려버려. 이렇게 쌓여버려 막. 밤에 버려버려. 이런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고자 광주 5개 자치구가 최근 3년간 설치한 단속 카메라는 200대가 넘습니다. 한 대당 400에서 500만 원 수준으로 투입된 예산만 8억 원에 달합니다. 통신비 등 유지 비용도 해마다 2억 원이 듭니다. 하지만 단속 실적은 초라합니다. 광주 북구와 동구의 경우 지난해 기준 적발 건수는 각각 34건, 16건으로 한 달에 한두 건 수준에 불과합니다. 구청 담당자들은 얼굴이 찍혀도 사실상 추적이 어렵고 사각지대도 많다며 해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이동수단을 끌고 와가지고 투기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번호가 찍히면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누가 이제 걸어와가지고 투기하는 거는 사실상 좀 찾기는 힘들고요. 담당 인력도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혼자서 많게는 300여 곳을 담당하다 보니 제대로 된 감시가 어렵습니다. 인력이 좀 배치가 되는 게 좀 우선순위라고 봐요.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불법 카메라만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겠다고 해마다 수천만 원의 혈세를 들여 설치한 CCTV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 공사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점검 대상지는 작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했던 광명 5구역 재개발 현장과 KTX 광명역, 소화동 다세대 주택 옹벽 등 5개소입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와 위험 요인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등을 당부했습니다. 박승원 시장은 공사 현장, 도로, 하수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곳곳에 도로가 침수되고 목감천이 범람위기에 처하는 등 침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번 점검 외에도 도로 빗물바지, 배수로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군의군 편입 준비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어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 군의군 시대가 열림에 따라 대구시가 14일 편입 준비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실국별 주요 과제 추진 상황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군의군이 대구로 편입됨에 따라 대구시는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갖게 되며 대구 경북 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기반도 다집니다. 또 기존의 군의군이 추진하고 있는 복지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하면서 대구시에서 시행 중인 복지 사업은 편입 후 군의군민까지 대상자를 확대 시행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 급별 학군 조정과 서민자녀 교육 바우처 지원, 농정 규모 확대에 따른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통한 교통 접근성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대구 테크노파크와 함께 지자체 최초로 2년 연속 대구 5대 미래산업 메타버스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6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61일간 대구 메타버스 수출 플랫폼 내에서 진행되며 메타버스 관련 신기술 공유와 AI 기반 산업 트렌드 등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기업 25곳이 참여해 각 기업의 수출 제품을 3D 모델링과 실감 콘텐츠로 제작해 전시하며 세계 8개국 180개사 초청 바이어와 기업별 맞춤형 매칭 수출 상담회도 열립니다. 한편 대구 5대 미래산업 메타버스 엑스포가 진행되는 2달간 누구나 MTD 회원 가입을 통해 방문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내년도 국비 2천억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6월 8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세종시 중앙부처를 잇따라 방문해 미래 이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등 주요 현안 사업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횡성 루지체험장 곤돌라 조성 사업, 관계수로 복원 사업, 도로 확포장 사업, 소방차 운용 역량 강화센터 유치 등 현안 사업의 예산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행정안전부 제2차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지난해 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800억 원의 국비 지원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재해 위험지역 정비 등 추가 국비 확보를 위한 협조를 구했습니다. 횡성군이 횡성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횡성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자연재해 예방 사업이자 최상위 지역 방제 대책으로 지역 여건을 반영해 10년마다 수립됩니다. 이번 공청회를 앞두고 군은 관내 전 지역 997.8제곱킬로미터에 대해 지역 주민 설문조사와 관계 전문가의 사전 의견 청취, 현장 조사와 검토 등을 거쳐 재해 위험지구 82곳을 선정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재해 복구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재해복구 사업은 6월 말 기준 94.8%, 7월까지 100%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한편 2020년 재해복구 사업은 현재 99.4% 준공됐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토지 보상과 행정 절차가 올해 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충북도는 주요 구조물 우선 시공과 하천 내 임시 구조물 철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수시로 점검해 철저한 사전 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도가 귀농귀촌 유치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귀농귀촌 관련 현안사항 협의와 정책 제안 등을 내용으로 운영협의회를 구성합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출향 인사와 주민 등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희망자를 물색하고 귀농귀촌 희망지역을 연결하는 등의 유치 활동을 수행합니다. 향후 도는 협의체와 함께 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충북의 귀농귀촌 지원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충북의 출생신고 증가율이 지난달에 이어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5월 충북의 출생신고 등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 증가했으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했습니다. 도내 시군 중에서는 청주와 충주, 제천, 증평이 증가했고 나머지 시군은 감소했습니다. 출산 육아수당 지원과 지난해 전국에서 혼인 건수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점 등이 출생신고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충북도는 보고 있습니다. 도는 기관 단체별로 제도를 개선하고 인구인식 개선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인구 증가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전기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 대한민국 전기산업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전기산업 엑스포는 전기산업 전문 전시회로 130개사 356개 부스가 참가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전기공사 특장차 제작 및 공급업체인 광림, 한국 3M 등
각종 전기 전문 업체와 전기자동차 개발 및 제작 기업 디피코가 참가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배전운영처는 31개 협력사와 함께 공동 부스 운영으로 송배전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에너지 정책 홍보관 부스를 설치해 경상북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수소연료 전지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 경북도 주요 에너지 정책 사업을 공유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이 공동 부스를 설치해 경북의 원자력 산업 역량과 우수성을 홍보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원전 최대 집적지로서 지난 3월 경주의 SMR 국가산단과 울진의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을 유치해 차세대 원전 선점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2023 한국정책학회 학예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정책 연구, 연결, 성장, 상생, 포용, 그리고 지방분권이라는 주제로 공공정책과 행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마련됐습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10개 분과 96개 세션으로 나눠 디지털 전환과 지역사회 환경 변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연구가 이어졌습니다. 경상북도는 디지털 대전환, 인공지능 등 급변하는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 포항시민의 날 기념식 및 제14회 포항시민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뜨거운 감동과 환희가 가득했던 축제는 포항시민의 자긍심과 애양심을 높였습니다. 포항시는 10일 2023 포항시민의 날 기념식 및 제14회 포항시민체육대회를 열어 대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민의 날 기념식은 정부의 코로나 엔데믹 선포 이후 완전한 일상 회복 단계에서 대규모로 개최돼 더욱 큰 의미를 가졌으며 특히 포항시민체육대회와 함께 열려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날 일부 시민의 날 기념식은 읍면동별 선수단 입장을 시작으로 시민 헌장 낭독과 시민상 시상, 성화 점화 등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제14회 포항시민체육대회는 단체 줄다리기 등 6종목의 읍면동 대항 명랑운동회, 시민화합 한마당으로 이뤄져 흥겨운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한편 올해 포항시민상은 코로나19로부터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강재명 포항시 감염병 대응 본부장이 수상했습니다. 전라북도 소식입니다. 고창군이 영농철을 맞아 농업용 드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시회를 진행했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 농업용 드론의 안전한 사용법 교육 등 드론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고창군 신림면 농안마을에서 현장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심덕섭 고창군수, 임정우 고창군 군의회 의장, 기관사회 단체장을 비롯해 벼재배 농업인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연시회에서는 10여 대의 드론을 이용한 생력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농업용 드론은 대규모 벼와 밭작물 등의 비료와 제초제 살포에 사용되고 있으며 작물의 생육 상태 확인 등에 활용되어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노동시간 감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황인홍 무주군수가 안성면, 적상면, 분안면 지역의 우박 피해 농가를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안성면과 적상면, 분안면 지역의 우박 피해 농가를 찾아 농가를 위로하고 현장 상황을 살폈습니다. 무주군은 지난 10일 갑자기 내린 우박으로 인해 27헥타르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작목은 고추와 수박, 무 등으로 농가에서는 수박과 고추의 새순이 부러지거나 파열되고 사과와 블루베리 과실이 손상되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갑작스럽게 우박이 쏟아져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피해 복구 지원에 주력하는 한편 보다 체계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광주 무등산 일대 가정집 안에서 천연기념물인 하늘다람쥐가 발견됐는데요. 무등산의 청정한 자연 환경을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귀한 하늘다람쥐는 아직 전국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분포하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앙증맞은 크기의 몸에 풍성한 꼬리,
날쌘 속도로 폴짝폴짝 뛰어다닙니다. 사람을 발견하더니 날아다니듯 포르르 달려옵니다. 지난 5일 광주시 무등산 일대에 위치한 한 가정집 베란다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2급 천연기념물 제328호 하늘다람쥐입니다. 아니, 처음 봤고 일단 천연기념물이 집에서 발견됐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구조해서 산으로 돌려보내줬어요. 주로 상수리나무와 잣나무 등 침엽수림에서 서식하는 하늘다람쥐는 무등산의 청정한 자연환경 상태를 보여줍니다. 지난 2020년엔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하늘다람쥐 2마리가 발견됐고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광주 지역에서 구조된 마리수는 겨우 7마리에 불과합니다. 좀 전체적으로 그 개체수나 그다음에 서식 환경에 대한 좀 더 전밀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존의 개체수를 회복하는 데까지는 좀 더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늘다람쥐는 환경부의 우선 보건 대상 멸종위기종으로는 지정돼 있지 않다 보니 전국 규모 분포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야생종이기 때문에 야생종을 이제 조사를 하려면 전국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요. 전국 조사를 저희가 직접 실시는 하고 있진 않고요. 일단 사실 연구가 되지 않아서. 응급 구조 현장에 출동했다가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는 119 구급대원들 소식 자주 접하셨을 텐데요.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지난 2018년 발효됐지만 현실은 솜방망이 처벌에 거치면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뺨을 다짜고짜 때립니다. 다른 구급대원이 말리자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까지 내뱉습니다. 그래야 나를 죽여라. 이자를 죽이라고. 급기야 길바닥에 드러누운 이 남성.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겨우 종료됐습니다. 이유도 없어요. 그냥 개인적인 감정적인 그 표출을 저희 119 구급대원들한테 많이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대원들이 다시 떠올리게 되는 PTSD가 있어서. 이처럼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폭행하거나 이송을 방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응급구조를 포함한 소방활동 방해 건수는 지난 2020년 244건에서 2021년 260건, 지난해엔 300건을 넘어섰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지난 3년간 30건 가까이 적발됐는데 이 중 폭행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심지어 성희롱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법은 강화됐지만 대부분 소액의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정말 아프신 분이 신고가 늦어진 경우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점은 좀 강하게 처벌이 됐으면 하는 점도 있습니다. 생명의 최전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구급대원의 안전은 정작 외면받고 있습니다. 올봄 광주 전남은 역대 가장 높은 평균 기온을 기록한 가운데 최근에는 잦은 소나기와 우박까지 날씨 변덕이 심한데요. 올여름 역대급 더위에 장마는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 지자체와 관련 기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늘은 쨍쨍한데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굵은 우박도 함께 쏟아집니다. 광주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나기와 함께 우박이 관찰됐습니다. 이런 변덕스런 날씨에 가장 고민이 깊어지는 건 농민입니다. 느닷없이 우박이 오고 태풍이 오고 막 비가 시간당 대량으로 이렇게 많은 비가 오다 보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특히 올 여름엔 이런 갑작스런 기상 변화로 인한 잦은 폭우와 장마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슈퍼 엘니뇨 때문입니다. 여름철 기간 동안 엘니뇨가 발달할 가능성이 높아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올해 봄 광주 전남 평균 기온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14도를 기록했고 올 여름엔 역대급 더위도 예고됐습니다. 지자체와 관련 기관도 재난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광주 전남은 홍수 취약지를 정비하고 빗물 펌프장을 설치하는 등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 경제 중심이 아닌 생활권 중심으로 가뭄, 홍수, 폭염을 대응하는 인근 지자체와 함께 기후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촌공사도 시설물 점검을 위한 인력과 운용 드론을 확대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에게 무료로 지원되는 여수시 해양레저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이 재개됐습니다. 체험 종목은 카약, 카누, 윈드서핑, 스킨스쿠버 등 10여 개로 참여자는 전문 강사에게 안전과 이론, 장비 관련 교육을 받은 뒤 실습에 들어가게 됩니다. 강습비와 장비 대여료는 모두 무료이며 프로그램은 9월 3일까지 운영됩니다. 제주도가 경제정책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제주연구원 등이 참석해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해외 관광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제 관광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관광 수요를 제주도로 유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뒤 신규 직항 노선 확대, 시장 다변화 평가 반영, 국가별 정원 조성 등 후속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매달 제주관광 현안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해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제4차 제주관광진흥계획 등 관광정책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제주도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제1차 관광정책 스터디그룹 회의를 갖고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제주도는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회복과 일자리 창출 확대,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건설 경기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탐나는 전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장려 정책과 함께 제주산 제품의 판매 촉진 등으로 중소기업의 매출 신장과 지역 생산품의 판로 확대를 이끌 예정입니다. 금융 포용 지원 등 민생 안정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아울러 23일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개소식을 기점으로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도 본격화하는 등 미래 성장을 견인할 계획입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밖에서 햇빛을 쬐면 체내 비타민 D 생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외출 시 선크림을 바르고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면역계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취미 활동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면역 반응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7시간에서 9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